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말단부에서부터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중심부부터 움직이는 게 맞아요. 몸에 인게이징을 시켜서 끌고 가게 되면 여기서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쿼트에 대해서 견착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스승님이신 종민이 형님과 함께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바로 좀 가보실까요? 네. 벤치프레스, 우리가 보통 리프팅에서의 벤치프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후인, 하강, 그래서 후인, 하강을 해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하강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걸 종민이 형님이 바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위치가 거의 가슴선상이나 어깨선상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벤치프레스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팔꿈치 라인을 봤을 때 아래로 떨어지기보단 옆으로 벌어지거든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광배 자체를 제대로 써놓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깨랑 팔꿈치를 놓고 봤을 때 바벨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이 기준선상에서 팔꿈치가 들어지면 아마 어깨 쪽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상 그대로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면 광배에 대한 텐션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걸 희망을 하는 거고 이 방향성으로 가는 건데 정말 주의해야 될까요? 그럼 팔꿈치만 내리면 되냐?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어깨 쪽에만 부하가 조금 더 많이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벤치프레스나 물론 다른 모든 종목도 동일한데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말단부에서부터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중심부부터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내리려는 것도 정말 이 팔꿈치 관절이 독단적으로만 그대로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그 시퀀스를 형성을 해주셔야 되느냐면 이 팔꿈치를 내리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팔꿈치 관절로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흉곽을 드러내고 등의 뒤당김을 만들어내면서 광배를 이렇게 하강 동작을 만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바벨 아까 전에 진행을 했었던 위치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흉곽을 열어내고 등의 뒤당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팔꿈치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그 하강 동작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 보면 이 형태로 자연스럽게 흉곽이 열리면서 아치가 생기죠. 아치가 1순위가 아니에요. 리프팅 벤치에 아치 만들어 가 어디 사는 거죠. 내 몸에 대한 등의 뒤당김이라든지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동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벨에 대한 궤적도 완전 수직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사선을 가져가게 되죠. 프레스. 그렇죠. 그래? 오, 광배근에 쥐날 것 같아요. 벌써 걸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고 자세를 셋업을 해놓을 때 시퀀스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팔꿈치 자체만 그냥 독립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흉곽을 열어내고 등의 뒤당김을 만들면서 그에 따라서 팔꿈치가 떨어지는 형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과 동일하게 형님이 같이 이론적인 설명도 첨부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광배근의 수축이 만들어지는데 광배근이 하는 일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흉추의 펴이라는 동작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팔뼈가 내 몸에 붙는 형태 이렇게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두 가지의 좀 특징을 살려서 하는 벤치프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자연스럽게 위팔뼈가 우리 몸통 쪽으로 붙는 형태를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내렸을 때 지금 보다시피 위팔뼈가 이렇게 수직으로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팔뼈의 모음 역할과 광배근과의 이런 협응을 이용해서 흉추의 신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주의하실 거는 지금 앤트맨 같은 경우가 요추의 전만을 만든 게 개념이 별로 아니에요. 흉추의 이런 후만 상태를 전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광배근의 쓰임과 팔뼈의 여러 가지의 이런 협응 동작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등 백 쪽에 대한 이런 안정성이나 밀어내는 힘들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밀어볼게요. 프레스, 온라인.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실 때 허리가 아프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골반의 틸팅이라고 하는 경사도의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방경사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전단 자체가 하체에서 아마 끌어올리기 좀 힘들 거예요. 뭐든지 힘은 중립화된 상태에서 힘을 가장 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물론 벤치에서는 이 무게가 다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립이 조금 깨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밀어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추에서는 이런 전방경사, 전만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이렇게 아치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고, 이것들을 아마 귀신 아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오히려 더 잘 일을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언급을 한 부분이고, 요추가 당겨져서 만들어지는 아치랑 흉추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아치가 달라요. 방금 우리 종민이 형님이 얘기하신 요추 쪽에 대한 전만으로 이루어지는 아치가 나오게 되면 진짜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 과신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쿼트 할 때 요러고 해버리면 허리 나가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아, 벤치프레스에서 아치 만들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능성 자체도 좋은 편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너져요. 네,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들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걸 열려고 해도 그 자체가 안 되는데 나는 최대한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그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것과 이어서 요추 전만으로 인한 아치가 아니라 흉추로 등의 뒤당김으로 만들어지는 아치가 생기면, 이 요추는 생각보다 거의 그냥 중립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흉곽 자체가 열려지는, 그럼 벌써 이 아치에 대한 굴곡 자체가 형태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 기본적인 전제는 알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벤치프레스에 대한 등의 뒤당김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팔꿈치 위치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조금 더 이상적인 자세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아까 우리 앤티맨이 말을 해주신 것처럼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라고 하면 전신을 이렇게 잘 끌어내서 어쨌든 무게를 경신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지에 대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접지가 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힙 쪽이나 여러 가지 대퇴부에 대한 안정성, 뭐 접지력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과도한 전방 경사는 힘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게 이런 완벽하게 이렇게 중립화될 수는 없겠죠. 누워있다 보니까. 근데 과도하게 이렇게 전만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흉요추 라인 자체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하게 되면서 둔부의 수축도 안 나올 뿐더러 과도한 허리의 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증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더 힘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요추는 너무 과도하게 펴지지 않고 중립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광배근의 이런 모음 역할과 이런 신전 역할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밀어내는 형태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뭐 셋업은 본인들 셋업이 있으실 테니까 그대로 쭉 저는 밀고 들어가 줍니다. 셋업 잘 잡아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팔꿈치 위치와 요 광배근 자체의 협응, 그리고 그에 따른 제 아치에 대한 각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편하게 얼렉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몸에 인게이징을 시켜서 끌고 나게 되면, 여기서는 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저는 사실 이제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발도 좀 많이 봤거든요. 생각보다 발을 굉장히 잘 쓰는 형태를 많이 보여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요추를 그렇게 많이 과하게 이렇게 꺾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레그 드라이브에 대한 것도 당연히 다룰 예정이지만, 기본이 되는 부분, 일단 내가 상체를 잘 써놓고 이걸 움직일 수 있어야 하체도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제대로 된 등에 대한 뒤당김이나 이 형태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전신의 상하체를 한꺼번에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그 링크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냅다 발로만 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엉덩이가 떠버리죠. 벤치 밀러버리면 물론 하체 힘은 쓸 수 있고 디클라인 각도로 형성이 되면서 미는 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 힘을 내가 정말 온전하게 프레스에 다 쏟아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뭐 룰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서 벤치프레스에 대한 자세 형성을 좀 연습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만의 자세를 잡는다는 건 하루 이틀 만에 잡아지진 않을 거예요. 결국 몸에 익혀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하루하루 천천히 고쳐 나가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저는 또 우리 형님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바요 여러분. 엠바.